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거의 다 이렇게 지나가고 벌써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런 걱정은 일단 집어치우고 이번 주말의 마지막 순간을 책 리뷰와 함께 보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몇 권 소개해드리고 또 리뷰하고자 해요. 최근에 이렇게 5권의 종이책과 한 권의 이북까지 해서 총 6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그중에서 여기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다가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소설일 텐데 이 책은 여러 가지 단편소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단편소설 하나하나를 다 리뷰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 따로 이 소설만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설을 빼고 이렇게 이 책들과 이 책까지 총 5권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의 TMI를 하자면 제가 요즘 새로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독서 기록이라는 건데요. 원래 제가 책을 읽고 막 기록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밑줄은 많이 긋지만 딱히 이렇게 독후감이라든지 독서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 권 읽을 때마다 독서 기록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전에도 아예 기록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첩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가끔씩 적기는 했습니다. 그러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대충대충 가끔씩 적는 거 말고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꼼꼼하게 적고 싶어서 이렇게 독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TMI였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생일대의 거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프레드릭 베크만 작가님이 쓰신 단편 소설이고요. 보다시피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커버가 좀 예뻐서 저는 처음에 이 연보라색 커버에 매혹돼서 가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이 작가님이 쓰신 소설로는 오베라는 남자,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전해달랬어요, 브릿말이 여기 있다, 베어타운 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소설들을 다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서점에 들렸다가 지나가면서 표지가 너무 예뻐서 한 번쯤은 눈여겨봤을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2016년 크리스마스 직전의 어느 날 밤에 아내와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 이 작가님이 소설을 썼다고 해요. 배경은 헬싱보리이고요. 그리고 주인공 남성의 1인칭 시점으로 적혀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 형식으로 적혀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 형식의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 남성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파악해보면 이 주인공 남성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남성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고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 중독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 그리고 특히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적습니다. 강조되는 부분이 이 남성이 살면서 아들과 축구공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아들에게 책을 읽어준 적도 없고 항상 일을 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돈과 명예는 가졌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그리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남성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는 또 다른 소녀가 입원해 있었는데요. 이 소녀도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해온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린 아이였어요. 이 소녀는 오랫동안 혼자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서 혼자만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 주인공 남성과 소녀가 대화를 할 때 보면 약간 이 소녀만의 4차원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4차원적인 요소들을 가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남성 그리고 여자아이 외에도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어떤 여성인데요. 이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여성과 주인공 남성 그리고 이 꼬마 아이 3명이 등장하는 어떤 설정이라든지 대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남성의 선택, 이 선택으로서 뒤바뀌는 어떤 반전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흥미로운 소설이라기보다는 작가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를 생각했을 때 소중함, 특히 생명,
그리고 주어진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요즘 독서를 시작하고 싶은데 아직 손에 책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지만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독서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첫 번째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뷰할 책은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무거워서 다 읽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남성이 주인공 남성인데요. 젊었었던 시절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청춘을 바쳐 그리고 목숨을 바쳐 싸우게 되는데요. 이제 생명을 다해서 싸우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치 활동을 하다가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노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은퇴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이 거의 굶어가면서 지내는데 아들이 죽기 전에 남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탉인데요. 이 수탉을 팔면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받아서 먹을 것을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남긴 닭이라서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먹을 것이 생기면 그 먹을 것을 양보하고 수탉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이 대령은 우체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편지가 왔나 안 왔나 확인을 하는데요. 바로 정부로부터 오는 편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우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와야 맞는 것인데 17년이 지나도록 연금이 나오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이 연금만 나오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7년째, 거의 20년째 연금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연금을 보내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 연금에 대한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기 때문에 제목이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입니다. 근데 이 책은 좀 상징적인 부분이 많아서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까지가 소설이고 여기서부터는 작품 해설이에요. 작품 해설이 거의 소설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요. 그랬기 때문에 앞에서 읽으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뒤에 작품 해설에서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려웠고요. 2번 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네기의 말 2, 자기관리론인데요. 제가 전에 카네기의 말 첫 번째 책, 인간관계론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또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을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번째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전에 리뷰한 이 첫 번째 책을 리뷰했듯이 이렇게 굉장히 짧게 써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셨을 때나 뭐 출근하기 전 아니면 뭐 자기 전에 아주 잠깐 동기부여를 위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듣고 또 뻔한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하지만 허를 전곡으로 찌르는 듯한 강력한 조언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통합해보면 인간관계든 자기 관리든 어쨌든지 나의 정신력에 따라 나의 상황 그리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또 모든 아픔, 상처를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을 셀프 컨트롤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분노하는 일이 생기거나 미움과 질투가 생기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권의 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요. 정말 이런 자기 개발서 같은 책들, 동기부여 책들은 보통 읽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짧게 이렇게 한 페이지씩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1, 2분씩만 읽어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선물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좀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런 습관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다른 책과 다르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문장들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 과학적이고 동시에 철학적이고 원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 이런 것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아, 이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인 근원적인 이제 원인을 파고들어서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나쁜 습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습관을 어떻게 조금씩 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작은 습관의 힘도 아니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시로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끊는다던가 아니면 집 안에 내 눈앞에 보이는 곳에 운동기구를 사서 논다던가 그런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책은 붉은 소금성이라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 소설이고요. 이 책은 제가 14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중학교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입니다. 제 생애 첫 판타지 소설이자 굉장히 강력하게 와닿았던 그런 소설이라서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소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4년이 지난 28살이 된 지금 이 책을 다시 읽어보고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책을 다 읽고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14살 때 읽었을 때만큼 재밌진 않고 지금은 좀 많이 유치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도 여전히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뭐 딱히 내용을 리뷰한다기보단 그냥 이런 책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몇 권을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책이 있다, 뭐 맛보기 식으로 보여드리는 식의 그런 리뷰였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독서에 대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